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자,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진도가 나가고 있어서 2월, 1월 넘어서 2월이면 요거 다 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또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 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다 떼고 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이 책을 진짜 제대로 내 것으로 내 삶에 내 일부로 집어넣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이 세븐해빗의 워크북을 만들어서 그 한 3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2월까지 좀 빨리 떼면 2월까지 그 워크북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부분만 엮어서 여러분의 일상과 세븐해빗의 7가지 습관이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도 나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키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애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혼자 생각 중이에요. 자, 416페이지 보시면 시너지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시너지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그럼 어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죠? 그 공감적 경청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관찰, 관심. 기억나시죠? 내가 누구랑 공감적 경청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 혼자 공감적 경청 해야지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 내가 그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그와 내가 공감적 경청이 이루어진다. 그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내가 그를 관심 있게 관찰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공감적 경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 얘기가 똑같습니다. 결국 승승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승승. 자, 그래서 한번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시너지는 굉장히 멋진 일이다. 그런데 이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거,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진심으로, 뭐 관찰을 말 그대로 또 머리로만 관찰하면 됩니까? 아, 자, 손이 몇 개네, 손에 뭐 어쩐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너지라는 어떤 결과를 내가 알면 내가 생전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랑 내랑 시너지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나 상황이 되면 그게 얼마나 나에게 좋은지를 내가 알면 예상하면 이거예요.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모든 것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 어,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노? 몇 명이 있겠노?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나쁜 거죠. 왜? 그냥 공부 자체가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는 너무 공부가 쉽거나 혹은 즐거워서 했냐? 그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피드백을 정확하게 안 거죠.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조금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해도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 결과를 나에게 돌아올 피드백을 눈뻔히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뭐예요? 지금만 보이고 이것 동안 1년 뒤, 2년 뒤가 잘 그려지지 않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자 보니까 야, 내 아버지 내가 의지가 마음대로 갖고는 대도 안 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특히나 우리가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뭐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그냥, 그냥 딱 그 공기부터가, 뭐, 내가 누구를 딱 만나러 갔는데, 뭐, 이부터가 뭔가 전혀 내 분위기가 아닌 수 있죠.
느낌 오죠? 그런데 여러분은 또 한 번 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사업가니까. 뭐? 내가 이 사람이랑 지금 뭐 이렇지만, 만약에, 어, 내가 한 발짝 더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뭔가 어떤 표현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랑 내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이 사람하고 내하고 갖고 있는 이 차이, 우리가 누굴 만났을 때 좀 뭔가 부대끼고 좀 안 맞다. 그럴수록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성향 차이가 많든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예상, 꿈을 꾼다고 할까요? 뭐 예를 들면 그게 되면 이제 좋아지겠죠, 당연히. 내가 그거를 그 사람과 나와의 타임머신을 타고 예를 들어 아주 긍정적인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항상 뭐 3개월 뒤, 6개월 뒤를 예상을 할 수 있다면, 그와 나의 시너지를 예상할 수 있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가로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 내가 먼저 마음을 내는 거, 어쩌면 사업가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 정부에서 원자력위원회, 이거 엄청 중요했죠. 원자력을 다루는 거. 원자력위원회 책임자로 데이비드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릴리엔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기대감과 막 이런 게 막 있었던 거죠. 우리 옛날에 2002년에 히딩크에게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히딩크가 무슨 짓을 했죠? 이제 히딩크가 지금까지 역대급 예를 들어 뭐, 감독 중에 최고 비싼 돈을 주고, 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국민들도 그렇게 좀 축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그 기대와 이런 것이 엄청났어요. 근데 히딩크가 한 게 뭡니까? 전 세계에 있는, 어, 엄청 고수들, 그러니까 적당히 축구 잘하는 나라 말고,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 국민이 전혀 원하지 않아. 왜? 100%질 거니까. 그런 고수팀들과 계속 친선 경기를 했거든요. 히딩크가. 근데 처음 친선 경기 할 때는 뭐 아이고 그래 그 정도 해야지. 또 친선 경기하고 또 친선 경기하고 또 친선 경기하고. 그래서 그 친선 경기를요. 실제 2002년 월드컵 되기 직전까지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 잘라라고 저 인간 아니라고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세계대전 끝나고 원자력 기술을 누가 빨리 안착시키느냐에 따라서 엄청 국가에 대한 엄청난 이것이 있는 그때에 아무튼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임명했겠죠. 데이비드 릴리 엔탈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어. 어, 이 사람은 뛰어나고 소신 뚜렷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고 각계 또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붙여가지고 이 원자력 위원회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수장인 릴리 엔탈이 그 뛰어난 사람들을 두고 뭔가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 감정은행 계좌를 높이는데 주의를 보냈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릴리엔탈이라고 하는 대빵이 그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주면 뭐 어구 하면 막 이런 빵국 뛰는 사람들끼리 모아놨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릴리엔탈이 실제 한 거는 자 우리 이 일을 빨리 해봅시다는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명 한 명과 릴리엔탈과의 뭐를 만들었다? 감정은행 계좌의 신뢰를 높이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 각자의 취미, 그 사람의 희망, 목표, 관심, 배경, 가치관, 패러다임 등을 파악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릴리엔탈과도 했고 그들끼리도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관찰과 관심인 거죠. 관심과 관찰.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음, 거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뭐, 돌았나 미쳤나 언론이 재촉하고 난리를 부렸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집단은 아주 가까워졌고 매우 개방적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생산적이고 시너지적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상호 존중, 이게 높아져서. 그래서 실제 이제 일이라는 것이 딱 적용이 됐어. 이게 친목이 되고 나서 일이라는 것이 그냥 친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니캉 내캉 뭐 이런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요렇게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이제 뭐 이제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알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굉장히 417페이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상호 존중이 높아진 상태에서 연애의 불일치가 생길 때, 당연히 생기겠죠. 연애의 불일치가 생길 때 방어하고 무턱대고 반대하고, 내 말이 맞아. 니 틀렸어. 무턱대고 반대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갖기보다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더라는 거야. 당신과 같은 지식인, 당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 당신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난 그걸 이해해야 돼. 그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은 탑리더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어, 누가 예를 들면 내가 A를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 감정은행 계좌가 높아. 근데 그 감정은행 계좌가 높은 그가 내 뒷담화를 깠대. 쥐가 천지 못 쓴다. 예를 들어 깠대. 제3자에게 내가 그 얘기 들었어. 어? 근데 내하고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를 깠대. 야, 그 사람 니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진짜? 그랬다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를 들면 그 꼰지른 사람 말이 믿어집니까? 아니면 좀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얘기해보면 내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혹은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은 못 낸다 하더라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냥 그 꼰지른 사람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내가 방향을 틀어버리고 다른 행동을 그랬단 말이야. 그럼 나 그 사람이랑 안 만나. 그럼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지는 않을 텐데 한번 슬쩍 뭐 무슨 일인지 알아는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응?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혼자서 뭘 할 수도 없어. 그렇죠? 그때 이런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한 내 뒷담화를 깠어. 이런 거는 거의 뭐 마지막 단계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조차도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겨야 돼요? 최소한 내가 야, 씨,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니 그렇게 얘기했어? 뭐야? 왜 그랬어? 정도는 확인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서로 공감적 경청,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어, 예입, 감정은행 계좌가 없거나, 그죠? 높, 낮거나 없거나, 뭐 그냥 이르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라고 들었을 때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일을 망쳐버리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소비자 관리할 때도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사업자 간에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소통되지 않아서. 사실은 서로 사전에 몇 마디만 했어도 전혀 일어나지 않을 오해와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이 자, 여러분이 이 사업에 정말로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서로 소통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본질과 상관없는 일 때문에 시간을 참 많이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있다.
내가 소비자를 만나러 갔던 사업자를 파트너, 스폰서.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여러분 연애할 때 많이 경험했죠? 연애할 때 그게 아니고 이런 거. 백방 헤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관계. 그러니까 항상 예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에서 감정은행 계좌에 신뢰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그게 아니고 내 말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고를 많이 한 적이 있나 없나? 그러면 빨리 어 내가 관심과 그걸 통해서 예입을 높이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과 그런 말을 참 항상 오해가 생겨서 그 오해를 풀어야 되고 뭐 이런 관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시너지를 낼 수 없죠. 시너지를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그랬다 하는데 그럴 것 같아 이런 느낌. 지금 여기가 말하잖아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럼 내가 뭔가 모르는 뭐가 있겠지. 혹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걔는 그렇게 내 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얘기를. 그거는 한번 여러분이 피드백 해보세요. 나는 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최소한 확인이라는 것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친구의 말이 그냥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거기서 나의 액션을 멈춰버리는 거야. 여러분 잘못입니다. 우리 오늘부로 그것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확인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근데 누군가가 어떤 오해 말을 뭐 오해 말인지 팩트인지 알 수 없으나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 버리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다. 우리 이거 정확하게 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확인은 해야 돼.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근데 사실은 요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어, 네가 말하는 것도 사실이겠지. 그치만 그 친구가 그 정도 친구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면 내가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거나 그렇게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한번 대화로서 풀어볼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포가 있다면 그 둘이가 서로 내 뒷담화 깐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그 둘이가 내 뒷담화를 깠어. 진짜 사실이야. 이 나에게 꼰질러 주는 애 말이 100% 맞아. 거짓말. 지 감정 1도 안 넣었어. 진짜 팩트 그대로 나한테 전달했어. 근데 내가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만약에 이 꼰질러 준 애한테 걔 있잖아. 사실은 없이 정확한 애다. 내 좀 경험해봤는데 헛소리 안 하더라. 근데 걔가 그 정도로 얘기했을 정도면 내가 야 나도 모르게 좀 실수를 했는갑다. 내가 한번 걔한테 가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니 사실 내 감정은 그게 아닌데 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야, 내 가가지고 빨리 풀어야 되겠다. 그가 진짜 괜찮은 애인데 라고 그 꼰지른 애한테 여러분이 피드백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감정만 상해가지고 씨 어떻게 그럴 수 있니까 씨는 다시는 안 만나 씨만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렇게 대포가 있어 본 적 있냐고 내 말을. 음. 그러면요 완전히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꼰질러 준 애도 나를 어떻게 볼까요? 1번 꼰질러 준 애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완전 다르게 보겠죠. 황당하겠죠. 두 번째 그 꼰질러 준 애가 그 나를 실질적으로 욕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입이 가만히 있을까요? 내한테도 꼰질렀는데 그 입이 가만히 있겠냐고. 내한테도 그렇게 뒷담말 깠는데 얘기를 다 해줬는데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모든 일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더라. 제가 살아보기 그렇더라. 진짜로.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는 뒤에 418페이지에 보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신뢰가 높고 낮고 협동이 높고 낮고 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100% 감정은행 계좌의 신뢰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신뢰가 가장 낮은 단계. 신뢰가 낮고 협동이 낮으면 이거는 승패 또는 패승. 결과적으로 패패가 된다는 거예요. 패패. 근데 그럴 때 대화의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 이거는 승패 또는 패승. 결국은 패패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캐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상대방과 내가 신뢰가 낮을 때는 이거는 100% 패패로 가는 거예요. 신뢰가 낮을 때는 어떤 대화가 왔다 갔다 하냐면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대화가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전문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있죠. 여러분이 필드 나가서 누군가랑 제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든 사업에 대한 대화를 나누든 혹은 시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든 전문 용어를 말시 이빨 써붙어. 그거는 어떤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탑 리더님이 LOS 돼가지고 ABS 사이트에 가가지고 SAB를 열어가지고 어? 뭐 제품 얘기할 때도 그냥 면역이라 뭐 니를 보호해주는 거 있잖아. 이러면 될 낀데 뭐 짜고 지쩌고 저는 전문 용어를 일단 쓸 줄을 모릅니다. 좀 쓰고 싶다 어쩔 때는 너무 없어 비가지고 맞잖아. 면역에 뭐 무슨 멋이 나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잘난 뿜뿜 뭐 야 열나 멋있다 씨 뭐 자 좀 이런 효과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신뢰가 낮은 단계라. 신뢰가 낮은 단계. 그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전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을 때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거는 이런 거고라고 댓글처럼 얘기해 줘야 돼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초면에 만나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혹은 뭐 어디에 대해서 좀 내가 한 번씩은 전문 용어를 쓰는 것이 상대에게 효과를 줄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그 신뢰가 굉장히 낮은 단계가 되는 거고 승패 또는 패승 결과적으로 패패입니다. 다시 나를 안 봅니다. 니 잘났대라. 니 똥 굵다. 니 똥 칼라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죠. 그래 니 똥 칼라똥이다. 다시 안 보겠다 소리예요. 우리 어릴 때 했잖아. 그래 니 똥 굵다. 그 말을 상대가 그 말을 뱉었다는 것은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은 다시 니 안 보겠다 소리예요. 맞습니까? 우리 일의 최악이에요. 우리라는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를 기를 죽이는 거 절대로 좋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그,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책 중에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박이다 했때 인도 책이 있거든요. 그 인도 책에, 생각이 완전히 안 난다. 그 인도 책에 어떤 단어가 인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뒤에서 좀 얘기할 건데, 그 인도 책에 내가 나중에 올려볼게 찾아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어떤 단어 뭐냐면 상대와 내가 만날 때 나로 인해 상대가 작아지지 않게 하는 거. 나로 인해 상대가 이 느낌 알겠어요? 우리가 만났는데 나 때문에 상대가 작아지는 거. 그게 최악의 나의 자세다, 태도다. 라고 하는 어떤 인도 단어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난다. 아씨. 그 책이 진짜 좋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면 너무 좋은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인도 단어에 대한, 나마스테, 인도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단어가, 우리는 한자어를 써서 우리도 풀어야 되는 단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면 참 좋은, 이게 이런 단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인도 단어는요, 한 개 한 개가 다 그런 식이에요.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엄청 커요. 그래서 진짜 엄청 좋은 단어가 많거든요. 생각이 안 나. 끝까지 생각이 안 나. 끝까지 생각.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나면 그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단체방에. 그래서 요런 경우 여러분 100%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문 용어 빵빵 터뜨리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쵸?
만약에 어떤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하면 한 번만 쓰세요. 혹은 두 번만 쓰세요. 절대 그 다음 계속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그게 일상 용어로 된 걸로 쓰셔야 돼요. 상대가 바로바로 이해하게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좋을까요? 누가 나를 만났는데 야, 내 좀 똑똑하더라, 아씨. 누가 나를 만났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내 좀 똑똑하더라. 내 좀 인생 잘 살았더라. 이런 느낌을 받게 해야지.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막 기 팍 죽이가지고 막 다시는 안 만납니다, 여러분은. 자, 신뢰 수준이 중간 단계일 때는 서로 존중은 합니다. 충돌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공손하고 대화가 진지하게 공감도 일어나서 하지만 어떤 거다? 뒤에 보시면 418페이지 1 더하기 1이 1과 2분의 1이 되는 거. 이게 중간 단계 신뢰예요. 자,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잖아. 근데 1과 2분의 2, 1.5가 됐다는 얘기예요. 1 더하기 1인데 1.5가 되는 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시너지가 아니고 타협, 타협점을 찾는다 하죠. 우리가 말하는 건 시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1과 1이 더해져서 1과 2분의 1이 된 거는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막 적당히 뭐 이런 거. 막 더 얘기를 하려니까 피곤하고 응? 막 쓱 그렇게 나도 마이너스 아니고 지도 마이너스 아니고 왜 1과 1이 더해져서 1이 아니고 1이면 지단에나 또이또이지만 1과 1이 모여서 1.5가 됐으니까 지도 적당히 나도 적당히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빨리 타협점 찾아 적당히 하고 막 치아 보자. 요런 게 중간 정도의 신뢰 단계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뭐 요 정도면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걸 시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시너지는 신뢰가 높은 단계겠죠? 원래 제안보다 훨씬 더 나은 해결 방안. 그러니까 나의 방식도 아니고 너의 방식도 아니고 뭐예요? 더 나은 방식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1 더하기 1이 8, 16,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곱하기 되는 거. 전혀 제3의 어떤 얘기가 탁 나오는 거. 그런 거. 더 나은 방식.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도 예상했는데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고 훌쩍 뛰어넘는 걸 넘어서서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있고 싶고 니랑 같이 하고 싶고 뭐 이런 감정까지 드는 거. 일도 아주 결과 아주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가장 우수한 게 나오지만 이 감정도 환희에 찬 감정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랑 할 때, 누군가랑 대화를 나눌 때, 막 환희에 찰 때, 잘 없죠, 그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자, 별표 치세요. 그 자체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주는 문화가 형성된 상태. 너와 내가 둘이서, 어, 오케이? 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그래프에서 말하는 시너지적, 승승 써져 있죠? 시너지죠. 자, 중간 정도, 상호 존중. 이건 뭐예요? 타협. 근데 아까 방어적인 거는 선딱 긋고 얘기하고 이런 거 있죠. 방어적인 거는 패패인 거예요. 승패 또는 패승은 결국 패패거든요. 패패가 되는 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419페이지 제3에 대한 작성. 이거는 이제 쉬우니까 금방 할게요. 자, 이거는 421페이지. 이런 거예요. 자, 부부가 대화를 나눕니다. 휴가에 대한 대화를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아픈 엄마의 병간호로 휴가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자기 가족, 오랜만에 아이들에게도 아이들과 대화도 나눠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휴가라고 하는 계획에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다른, 같은 시간은 같은데 완전히 다른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자, 불교에서는 이것을 421페이지 중도라고 부른다. 중도라고. 그러니까 중도는 뭐냐면 타협이 아니라 삼각형의 정점과 같은 거. 자, 삼각형 요렇게 여러분 요게 삼각형이잖아요, 여러분. 삼각형은 밑에 A 지점, 여기 B 지점이 있죠. 우리가 이 삼각형이면 A 지점과 B 지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불교에서 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뭐라고 해? A와 B가 요렇게 만들어낸 뭐라고요?
그 더 나은 어떤 거. A보다 높아졌잖아. 위치가. A도 B도 아닌 더 나은 요것을 중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중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말했죠?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에는 분명히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관점으로 어, 들어가는 걸 공감적 경청.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냐? 당신 기억 안 나? 예를 들어 당신 기억 안 나? 우리 여름 휴가 짤 때 분명히 아이들과 같이 야외 캠핑하기로 하고 우리가 여름 휴가 짠 거야. 기억 안 나? 맞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여자는 그 사이에 친정엄마가 아픈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 휴가를 친정엄마를 돌보는 데 쓰고 싶은 거예요. 그쵸? 여자는 얘기하는 거죠. 맞지.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근데 엄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아이들과의 시간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내 말이 옳다라고 네가 인가이가 너가 엄마 아니라고 네가 지금 일하지. 너가 엄마가 아파봐라. 네가 내한테 일하겠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니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자는 거예요. 자 일단 남편 입장부터 먼저 나옵니다. 남편은 이제 그럼 와이프부터 해볼까? 뒤에 422페이지 와이프 부인이 부인이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아이들에게 멋진 경험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을 깊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리고 남편은 부인의 소망, 즉 자기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녀의 염원을 진정으로 깊이 느낀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깊이 느낀다. 각자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소망을 서로 공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사이에 놓고 대립하지 않고 이들은 이 여름 휴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름 휴가를 어 친정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가족과 오붓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다른 일로 보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름 휴가라고 하는 미션으로 두고 이것을 그 미션에 와이프는 이쪽 면에 있고 남편은 이쪽 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미션을 두고 이쪽 면에 와이프랑 남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엄청 많이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이게 아메이 할 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메이라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야 비도 안 와. 예, 비도 안 와. 아메이 아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사업자고 아메이라는 것을 두고 소비자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자꾸 가리켜야 되는 거잖아.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메이는 이렇죠. 그쵸? 근데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어? 아메이란 걸 두고 나도 소비자예요. 이해돼요? 나도 너랑 똑같은 아메이 물건을 쓰는 소비자죠. 아메이를 두고 아메이란 걸 두고 니나네 나 입장이 같다고. 근데 우리는 입장이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죠. 왜? 나는 사업자고 니는 소비자고 네가 모르니까 아직 소비하고 있지. 아직 거기 그 존에 머무르고 있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연금노트에도 1번이 뭐가 나옵니까? 나는 소비자다. 니나네 나 입장이 똑같다. 니나네 나 입장이 똑같다. 이해돼요? 니나네 나 하는 게 똑같다.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좀 더 나는 시간을 더 쓰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들은 같은 편에 함께 있으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서로의 소망을 이해하면서 또 서로를 만족시켜줄 제3의 대안을 서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둘 다 만족스럽게 여겨지는 해결책을 중요합니다. 찾을 때까지 대화를 주고받는다. 422페이지 밑에. 자, 시너지가 시작된다. 둘 다 만족스럽다고 여겨지는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시너지는 422페이지 맨 밑에 별표 10,000개 치세요. 시너지는 거래가 아니다. 거래면 타협을 찾죠. 거래가 아니다. 뭐다? 변혁이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정엄마 집 근처에 가장 우수한 캠핑장을 찾고 와이프는 친정엄마를 돌보고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와이프는 예를 들어 낮 시간대는 친정엄마랑 같이 하고 밤 시간대는 아이들과 같이 하고 남편도 밤에는 장모랑 같이 하고 그죠? 또 아이들과 같이 하고 아이들도 외할머니랑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캠핑도 하고 그것도 함께 하는 완전히 더 좋은 대안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개념이 아이들에게 이게 타협점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가족이 중요하다는 이 소중한 시간에 할머니의 소중함도 느끼게 해주는 엄청 좋은 기회의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은. 맞습니까? 그냥 남편하고 타협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3에 대한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시너지가 발생할 때와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차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차이. 니하고 내하고 다른데 이거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차이를 견디느냐. 차이를 견디는 사람이 있죠. 응? 참아야 돼요. 어금니 깎게 물고 있잖아. 참아야 돼. 내가 그래도 참아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참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차이를 딱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차이를 발견하면 그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가 함께 이 의식 수준을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의식 수준을 높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팀 전체도 저는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루틴 때문에 뭐 저녁형 인간도 있죠. 이 루틴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 녹화라도 진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제 개인적인 말을 하는 거면 안 들어도 돼요. 뭐 한다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책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로 전 세계가 인정한 책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정해야 돼요. 왜? 전 세계가 인정했거든. 네, 잠깐만 사담을 넣어가 될 게 아니다.